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영화제에 출품한 작품이 뭘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은 뭘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영화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죠.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 사실 저 그 광고 굉장히 싫었는데 1등만 기억한다는 거는 좀 너무 매정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라는 질문을 왜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사실 국제영화제 최초로 출품한 작품, 수상한 작품, 그게 뭔지, 몇 년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답, 요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출품과 수상을 그리고 또 영화제 개최를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 욕망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한번 새겨보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들을 지금의 맥락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했던 것,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1957년이에요. 세상에, 그렇게나 일찍? 그렇습니다. 1957년이 언제예요? 우리가 전쟁 휴전하고 겨우 4년 지나서입니다. 그야말로 폐허 상태였는데 그때 이미 영화를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국제 관객들에게 외국 글로벌 관객들에게 내보일 생각을 했던 우리의 조상들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때 출품했던 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제라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그 똑같은 영화제 이름이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로 이름이 바뀌어서 아시아 영화제라는 이름보다 아태 영화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영화 제작가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한 도시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회원 국가들 간에 돌면서 열려요. 그래서 첫 행사가 열렸던 1954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그 다음에는 뭐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에 홍콩에서, 다시 우리가 첫 출품을 했던 57년에는 다시 또 동경에서 이렇게 열렸고요. 우리나라도 1962년에 아시아 영화제를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개최했다고 해야 되는 건데 유치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영화제가 열렸던 해는 1962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했던 해는 1957년입니다. 작품은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작품과 백치아다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57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척박한 시기이고 또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그야말로 뭐랄까요? 비참함에서 살짝 벗어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국제 관객들에게 한번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사실 이 시집가는 날이라고 하는 건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오영진 씨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로 제작한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작품이 첫 출품이며 동시에 첫 수상작입니다. 그래서 본상은 아니지만 특별상에 해당하는 희극 작품상을 그때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출품했던 백치아다다는 그 원작이 있는 소설이죠. 소설을 다시 영화로 만든 거였는데 1930년대 개용묵의 그 원작 소설을 만든 거였는데 아마 이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초기에 50년대 60년대 한국 영화계는 우리가 흔히 문예 영화라고 그래서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도 상당했었고 그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1962년에 아시아 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때 개최는 1960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에서 약간 국제적인 인정 이런 걸 좀 받기 위해서 정권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 영화제 개최를 해당 국가에서 할 때 개최하는 국가랑 그 다음에 참가하는 회원국들 간에 경비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관행이 있었는데 62년 같은 경우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영화제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볼게요.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렸던 아시아 영화제를 1954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에서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서 연맹을 결성하고 또 그런 서로 간의 교류와 시장을 함께 나누어서 자신들의 시장을 좀 더 키워보자, 아시아 전체로 시장을 확장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시아 제작자 연맹을 만들고 아시아 영화제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거는 당시에 홍콩과 일본의 영화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나카타 마사이치라고 하는 그 제작자와 그다음에 홍콩의 쇼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의 런런쇼라고 하는 제작자가 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이 아시아 제작자 연맹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인 나카타 마사이치라고 하는 제작자는 굉장히 좀 뭐랄까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쇼몽이라고 하는 영화가 1951년에 무려 그러니까 패전 후에 6년밖에 안 된 시점에 베니스에서 금사자상을 탑니다. 그리고 당시 그 해에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상도 받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라쇼몽의 제작자이며 동시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본 작품들을 서구에 선보였고 칸이나 베니스 등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화를 그 서구에 좀 보이고 성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쇼브라더스의 런런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홍콩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랑 필리핀까지 포괄하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흥행시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규모의 스튜디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 한 나라를 넘어서는 시장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싶었던 욕망들이 있었죠. 거기에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당시 그 냉전 시대여서 자유아시아 즉 반공전선을 형성하는 반공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모여서 영화를 통해서 세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거에 미국에서 일정하게 사실 이데올로기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뭐 이데올로기적인 지원이라니까 되게 애매한데 금전적인 지원이죠. 그 방식은 아시아 재단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통해서 했지만 이 아시아 재단은 나중에 1970년대 이후에 사실은 미국 CIA의 그 에이전트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위장 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요. 어쨌든 아시아 재단 측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 홍콩의 제작자들이 자국의 시장을 넓히겠다는 욕망 플러스 반공주의적인 어떤 이념의 고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시아 영화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시아 영화제에 한국도 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영화 산업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영화 제작가 동맹, 그 다음에 아시아 영화제에 한번 참여를 해서 한국의 영화 산업도 뭔가 한국을 넘어서는 다른 단위로 넘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욕망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1954년에 처음으로 1955년에 처음으로 아시아 영화제 옵저버 자격으로 한번 참여를 해봤고 그리고 나서 57년도에 드디어 첫 출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배경은 아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 영화 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첫 리즈 시절, 한국 영화의 첫 전성기를 1960년대 내내 보내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에 TV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요. 그 전까지 이런 한국 영화의 산업적 전성기와 아시아 영화제라고 하는 것을 통한 어떤 그 국제사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회에 대한 한국민과 한국 영화 산업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꾸준히 고양되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을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 중반 이후까지 매년 어떤 작품을 출품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녀와서는 어떤 작품들이 상을 받았나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고 하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위를 선양했다 혹은 뭐 우리가 국제적인 관심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다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60년대 중반 이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의 10여 년간의 한국과 홍콩의 공동제작 영화 당시에는 한홍 합작 영화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제 공동제작 영화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코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한홍 합작 영화들의 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해서 결국 산업적인 어떤 그 국제화까지 이뤄내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70년대에 한국 영화 산업이 이제 바닥으로 나락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무위로 가고 다시 한국이 어떤 국제적인
고립된 상태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 산업이 그리고 한국의 영화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산업적 필요성 그리고 시장의 확장 수출이라든가 공동 제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영화제에 출품을 하고 또 거기서 수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의 노력만으로 말하기에는 그 당시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정부가 굉장히 권위적인 정부였고 그리고 그런 권위적인 정권이 또 일정하게 외국에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혹은 다른 의견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제뿐만 아니고 베를린이나 칸느까지 포함해서 국제영화제에 출품하는 작품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그 영화계와 정부와의 갈등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또 각자 산업 주체들 간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과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끊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국제 시장 혹은 국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에 닿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첫 시작의 지점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위해서 한국 영화가 최초로 국제영화제에 언제 출품을 했었는지 그리고 언제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박할 수도 있는 질문이죠. 첫 작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 작품이 단순히 몇 년도 무슨 작품이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우리 선배들의 영화계 선배들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